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분진, 소음 등으로 전남 동북권뿐만 아니라 경남 하동과 남해군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등 제철소 주변 환경을 위한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국회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맞닿은 태인동 일대입니다. 제철소가 들어선 뒤 쇳가루와 미세먼지 탓에 주민들은 흰옷 빨래를 널지 못합니다.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제일 안 좋고 지금 저런 데 옥상 같은 데 올라가면은 봐봐 시커매버려. 광양만을 기반으로 한 철강 산업은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먼지와 악취, 소음으로 인한 제철소와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희생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과 여수 순천뿐 아니라 강과 바다 건너 경남 하동과 남해군 주민도 피해를 호소합니다. 인체에 더 위해한 미세먼지는 지금과 같이 북서풍의 영향을 받으면 남해가 가장 심각하게. 전남 녹색연합과 전남대학교 연구팀은 여수묘도와 광양 태인동 등 주민 34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각종 호흡기, 피부질환과 비염 등 증상을 보였고 암으로 가족과 이웃이 세상을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지역 기업들의 더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국가 차원의 피해 실태 조사, 국회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이거를 증명하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것들을 들여다보고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포스코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 1조 8천억 규모 친환경 설비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묘도 운동마을회관 입구에 대기질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뜻하죠.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전라남도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600여만 톤. 충남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배출량이 많습니다. 부문별로는 산업이 65% 이상으로 가장 많고 에너지 산업과 건물, 농축산 분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산업과 농축산 부문의 전국 대비 기여율은 가장 높습니다. 농림업의 연료 연소나 폐기물 매립에 의한 것들이 각 세부 분야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분야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매년 오르는 평균 기온, 길어지는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와 무관하지 않은 온실가스. 전라남도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계획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제로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과 저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 전기 수소차 보급과 친환경 연료 전환, 친환경 농업과 양식시설 확대 등 분야별 이행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저탄소 식생활 홍보와 나무 심기 운동 등 도민 참여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도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경로가 설정되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3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방향에 따라 이 같은 용역 결과를 수정 보완해 탄소 중립 실천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발표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전남 동부 지역 명소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수에서는 이번에 여수 해상 케이블카와 돌산도가 처음 선정됐고 오동도와 여수세계 박람회장은 모두 5차례 관광 100선에 올랐습니다. 순천에서는 순천만 습지가 2013년부터 6년 연속 국내 대표 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100선에 선정된 관광지는 전 세계와 전국 관광 안내소에 홍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전기간 입장권 구매 50% 할인 대상이 전남도민 전체로 확대됩니다. 순천시와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순천시민 이외에는 순천향우인증과 전남사랑도민증 소지자 등 전남에 연고를 두고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만 혜택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실거주자인 도민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2023 정원박람회 입장권 사전 구매 등 도민의 결집된 역량이 확인되고 있다며 21개 시 군민까지 혜택 범위를 확대해 도민의 화합과 성장 동력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무죄를 받은 이후 갑작스레 군사당국에 끌려가 반공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았던 납북어부의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사당국이 납북어부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명예회복은 물론 진상규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968년 5월 서해 대연평도 인근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도중 납북됐다 5달 만에 귀환한 목포 선적 영조호. 당시 영조호의 20살 선원이었던 송상환 씨는 귀환 후 북한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년 후 갑자기 해군 목포보안대에 연행됐고 조사 끝에 다시 재판에 넘겨져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딱 타니까 이 포장이 딱 씌어불더라고요. 포장이도 두툼해요. 그러나 딱 씌어불더만은 야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죠. 가면서부터 구두발로 차고 연필 여기 꼽아서 돌리고. 송 씨는 당시 갖은 고문 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사관이 유도하는 대로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향 마을의 한 귀퉁이에서 조작된 현장 검증까지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다 파서 묻어놓고 자기들이 미리서 날 데리고 와서 현장 검증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파서 들고 수갑 찬 상태에서 날 보고 들고 이렇게 앉고 있으니까 사진 찍고. 송 씨를 연행한 건 수사기관이 아닌 과거 군 당국의 정보기관이었던 해군 보안대. 민간인을 조사하고 사건을 송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 목포 보안대의 경우에도 송 씨 외에 4건의 납북어부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안대는 군 내에서의 안보, 또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오랜 시간 동안 고문까지 해서 이걸 그 민간 검찰에 기소했다, 송치했다고 하는 건 심각하게 위법인 거죠. 전남 지역 여러 납북어부들이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군사 당국으로부터 고문과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의 필요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전남에도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밤사이 대설주의보까지 발효되면서 길가엔 눈이 소복이 쌓이기도 했는데요. 에너지 대란의 최강 한파에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진 데다 밤새 눈까지 내렸던 광주. 홀로 사는 이옥순 할머니는 방바닥이 얼음장 같고 문틈으로 칼바람이 들어도 전기장판 한 장으로 몸을 녹입니다. 난방비 걱정 때문입니다. 걱정돼갖고 밤낮 난방 트시오 묻으시오 하고 용돈도 주기는 하지만은 그 돈도 아까웠고 모든 것이 다 돈이잖아. 생활하고 산 것이. 날이 추워지면 할머니가 찾는 곳은 집에서 200m 떨어진 한파 쉼터입니다. 여기선 비교적 난방비 걱정 없이 보일러를 돌릴 수 있는 데다 이불과 전기장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쉼터는 각 자치구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돼 있는데 북구에만 38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불은 이제 지원이 다 나왔어. 다 나왔지. 그게 얼마나 좋은가 보들보들 입이 징하게 따스워왔다고 있으면.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이동 노동자들도 이번 한파가 무섭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밤 시간대 일하는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마련됐는데 광주에 3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달 택배 기사들이 잠시 들어와 쉴 수 있는 이곳은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 노동자들이 쉴 곳은 정해졌지 않아요.
그분들 좀 대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1에서 3cm의 눈과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다음 주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 동북권 지자체와 국내 기업들이 1조 2천억 원대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양시와 여수시, 고흥군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포스코홀딩스와 금호 미쓰이화학, LF 등 3개 기업과 1조 2,751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5,700억여 원을 들여 광양 세풍산단에 양극재용 수산화 리튬 제조 시설을 건립하고 금호 미쓰이화학은 여수 국가산단에 5천억 원을 투자해 폴리우레탄 핵심 원료 제조 공장을 신설합니다. 또 LF는 오는 2029년까지 고흥 지역에 2천억 원을 투입해 호텔과 수목원, 미술관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도내 종합 경쟁력 최고 지자체로 선정돼 오늘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199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는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경쟁력을 측정해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한 자료이며 순천시는 지속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 혁신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이와 관련해 역동적인 정원박람회 개최 준비와 현장 중심의 행정이 인정돼 3년 연속 도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여수소방서가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로 안전사고가 해마다 50%씩 늘고 있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요. 2인 이상 탑승이나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광양시 민원실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노후화된 바닷가 민원창구가 교체됐고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한 전용 창구와 미니 북카페, 유아 휴게 공간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높은 파도로 인해 전남 섬 지역을 오가는 뱃길이 모두 끊길 정도로 종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수에서 거문도 등을 오가는 53개 항로 83척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요. 여수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 또한 결항됐습니다. 기온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종일 추웠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의 한낮 기온은 최고 3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 낮 동안은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주 후반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영하 2도, 순천 영하 4도, 고흥은 영하 5도로 낮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 7도, 광양 고흥은 8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바람도 약해지면서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오후 1시 34분, 간조 시간은 오후 7시 51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도양읍 동복마을 주민일동 69만 8천 원, 대복마을 주민일동 50만 원, 매동마을 주민일동 46만 원, 차경마을 주민일동 45만 원, 고흥군 복내면 연포마을회 42만 원, 고흥군 도양읍 평화마을 주민일동 30만 원, 순천시 덕연동 10통 30만 원, 고흥군 남양면 장담마을 주민일동 27만 3천 원, 고흥군 도양읍 장길마을 주민일동 24만 원, 장유마을 주민일동 22만 원, 순천시 왕조일동 희망누리봉사단 20만 원, 여수시 율촌면 청산이리 주민일동 20만 원, 여수시 주삼동 주암마을 20만 원, 고흥군 도양읍 관중마을 주민일동 15만 6천 원, 관아마을 주민일동 14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